타로입니다. 저희 바로 두 번째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두 사람 다 좋아요. 누구랑 더 잘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노래 아세요? 다비치의 두 사람? 아, 네, 들어봤습니다. 네. 사연자분께서 네. 2학기 시작한 대학교 3학년 학생이다 네. 라고 합니다. 네. 소개팅, 미팅을 활발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네. 대학 다닐 때 소개팅, 미팅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지금 날도 너무 좋잖아요. 그쵸. 포차에서 이렇게 아. 소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어느 날 음. 수요일 소개팅하고 음. 너무 마음에 들었던 썸남 1과 네. 그 다음 목요일 네. 미팅하면서 근데 이렇게 진짜 계속해서 소개팅, 미팅을 반복하나 봐요, 대학생들은. 네. 그 다음날 미팅하면서 만난 썸남 2와 네. 2와 네. 동시에 만나는 중입니다. 네. 두 남자 다 호감을 표시하는데 사귀자고 하는데 근데 50대 50으로 같은 마음으로 두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이 남자도 너무 괜찮고요. 이 남자도 너무 괜찮아요. 각자의 매력과 장점이 있는데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 같습니다. 누굴 만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누굴 만나는 게 좋나요? 아무 정보도 안 주고 갑자기 이게 보통 이제 썸남이 그렇다면 이렇게? 네. 이럴 경우에는 뭐 네. 점성술, 뭐 궁합 타로 같은 거 보시나요? 아, 저 궁합 보자. 그러면 궁합을 보는데 사실 궁합이라고 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궁합과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 또 다릅니다. 궁합이 좋으면은요, 물론 성격적으로 잘 맞을 수 있지만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말짱 꽝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궁합을 일단은 보기는 하는데 인연이 그래가지고 이랬을 때는 얼마나 길지에 대해서 해서 그냥 이대로 흘러갔을 때 관계가 A는 어떻게 되고 B는 어떻게 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양자택일로 봐드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이 인연이 길게 이어질지에 대한 그런 걸 많이 네.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수요일 남과 목요일 남이라고 합시다. 수요일 남과 목요일 남 그리고 이제 이 사연자분의 뭐 생년월일시 혹은 뭐 태어난 장소 같은 거 네. 이렇게 넣었을 때 A분이 조금 더 긴 인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A분 만나세요라고 말씀하시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항상 나이 중요하게 여긴다 했잖아요. 네. 대학교 2학기 산 대학교 3학년 그러면은 아직 나이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22살 정도 되셨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재수를 안 하면은. 근데 저는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연인을 만났을 때, 그 연인을 만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연인을 만나는 이유 대학생인데 그 이유까지 아니면 뭐 잘생겨서 만났다 뭐 아니야, 키가 커서 아니야. 만났다 뭐 이런 이유 말씀하실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몰라요. 네. 근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그렇죠. 헤어지고 나서는 알게 되죠. 내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인내심이라는 걸 배웠다. 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감정의 컨트롤하는 걸 느꼈다. 근데 그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배운다라는 거는 상당히 원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를 막 즐거워서 공부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 변태들도 몇 명 있어요. 변태. 여기 변태. 있긴 한데. 콕 집어서? 네. 콕 집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움이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볼 때 이 남자가 나랑 만약에 헤어진다고 했을 때 왜냐면은 헤어짐 후에도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이거를 또 타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무조건 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길었는데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뭐 난 그 시간을 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인연이 짧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새로운 시야를 볼 수 있으면 내가 얻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을 만나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 네. 사연자분께서는 아직 사귀기 전 단계, 호감 단계, 썸 단계의 대학생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좀 있는 여기 첫 번째 사연 분처럼 네.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제 결혼을 생각하려고 하고 그 중에서 사람을 고른다. 나 이 두 사람 중에서 정말 진지하게 결혼을 이제 베이스로 전제로 깔고 만나보겠다라고 하면 또 이제 다른 조언을 주시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뭘 얻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미래가 그려나가면 어떻게 될지
대해서 보죠.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그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궁합이 그때부터가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럼 다비치의 노래처럼 오래된 찐 연인과 네. 새로 훅 들어온 인연 네. 이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많죠. 많아요? 네, 많아요. 많아요. 사람들- 왜냐면 권태기 같은 그게 있으니까. 도덕적인 근데 사실 네. 타로는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내담자 편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담자 그쵸. 편이어야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도덕성을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당연히 들 수도 있고 뭔가 꼭 사람이 꼭 도덕적이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결국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연인과 뭔가 오래된 연인이 이렇게 좀 고민된다라고 하시면요. 저는 둘 다 만나보라 그래요. 둘 다 만나요? 둘다 만나보라 그러다가 그래요. 뮤추얼이 있으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걸리면은 이제 그건 본인의 잘못인 거죠. 큰 근데- 창피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큰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뭐 안 떠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진 면모를 다시 볼 수도 있는 거고 오래된 연인이랑 계속 있는데 내가 새로운 연인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는요. 새로운 인연이 눈에 들어온다는 건요. 나는 오래된 연인과 큰 문제가 없거나 네. 혹은 너무 많이 싸워서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큰 문제가 없는데도 새로운 인연이 눈에 들어오나요? 지겨우니까요. 권태기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평온해가지고 권태기가 와가지고 새로운 인연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요 두 사람 둘 다 만나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새로운 애 만나봤더니 걔가 성격이 정말 아니었더라. 내 그대의 인연이 내 그 오래된 연인이 알고 보니 선녀였더라. 이렇게 되고요. 네. 근데 내가 오래된 연인이랑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많이 뭐 상처를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오래된 연인이랑 정이 쌓여가지고 못 그러니까요. 헤어지는 경우. 오래된 연인과 이제 새롭게 이제 혹은 오래된 연인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 새로운 인연을 만날 거야 해서 계속 만나보는데 이 새로운 인연 너무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내 예전 연인이 그렇게까지 잘나지도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얘만 만나게 되는 거지? 이런 경우도 많나요? 많아요. 많은데 네. 여자분들은요 네. 결국에는 그러면 좀 새로운 인연을 잡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진짜요? 환승연애라고 하죠. 환승연애를 할 가능성이 네.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오래된 연인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 연인한테 뭐 상처도 많이 받았고 뭐 했고 그러면은 이제 차라리 그러면 환승연애로 해라. 왜냐면 너가 가만히 너 혼자 힘으로 헤어질 수 없으니까 이제까지 너가 그러는 건데 그 상황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사람을 떨쳐내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여인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새로운 인연을 향해서 갈 수도 있지만 네. 꼭 과거의 인연에 붙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붙잡힌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 남자가 날 좀 잡아준다면 이 남자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나는 이 남자한테 갈 건데 그 남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남자 너무 괜찮은 남자인데 막 그렇게까지 이건 결국 내 마음의 문제인가요? 지팔직권이죠. 요새 이 단어 왜 이렇게 유행어예요? 어디 나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손님들이 유행어를 자꾸 알려주세요. 아, 저한테. 진짜? 저 자만추도 몰랐거든요. 근데 막 알려주시고. 저 방송에서 막 이 얘기 이 단어 저 단어 나오면은 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단어야? 너무 궁금해요. 손님들이 네. 그냥 다 알려줘요. 저한테. 그 용어를 모르면은 제가 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타로를 볼 수가 네,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는데 그건 다들 지팔직권이라고 하죠. 둘 다 만나는 걸 추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네. 그 망신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이거 둘 다 만났을 때 망신살이 뻗칠 수 있다라고 딱 보여지는 경우 있나요? 있죠. 근데요, 모든 연인은, 그러니까 모든 그런 거는 꼬리가 길면 다 밟혀요. 그러니까 기간을 짧게 잡는 거죠. 기간을 짧게 그 짧은 기간 내에서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되네요. 네, 그런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확실하게 끌린다. 얘는 정말 괜찮다. 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고민을 한다는 거는 애매하다는 거죠. 그쵸. 애매하다라고 하는 애매하다라는 거겠죠. 좀 애매한 와중에 내 마음도 애매하고 이 사람도 애매하고 다 애매한 와중에 선생님께 한번 뭐 궁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결국은 우리 결혼하기 전에 궁합도 많이 보잖아요. 서로 막 얼마나 많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그쵸, 이게 뭐 그쵸.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어른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도 기대가지고 50대 50의 마음에서 이제 51대 49로 어디가 더 기우느냐 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그렇다면 딱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얼마나 길게 인연이 갈 수 있는지 그걸 많이 보시겠네요. 그쵸, 그거를 보고, 네, 그거를 주로 보는 것 같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애매한 거라는 건 없어요. 애매한 거 없어요? 애매한 건 없고, 50대 50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50대 50이 가능한데, 아, 예. 오래된 인연과 새로운 인연에서 고민 중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나쁜 년이 되기 싫은 거예요. 나쁜 년이 되기 싫은 거예요. 나쁜 여자가 구체적으로 되기- 듣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나쁜 여자가 되기 싫기 네. 때문에 누가 나한테 나는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이미 이거를 물어본 순간 사실은 새로운 사람한테 끌린 겁니다. 아, 그렇다라는 네. 건 네가 환승해도 된다. 그 네. 남자 나쁜 남자 아니다. 확신을 심어주기를 달라, 바라는 이런 거죠. 거구나. 네, 그러니까 네. 답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그래서 그냥 저는 두 번 만나게 같이 만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드릴 때가 많은 거고요. 결국 이렇게 타로를 본다라는 거는 내 친구, 내 지인, 내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거나 말씀드렸을 때 뚜렷한 이제 피드백이 나오지 않을 때 이제 조언 그리고 그쵸.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이라고, 근데 전 정성술은 어느 정도 과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주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입어서, 기대서, 나와 조금은 합이 더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50대 50이라면.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래된 연인과 이 새로운 인연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 오래된 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것도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저 뒤에도 뭔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여기는 연인이잖아요. 네. 결혼을 한 상태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죠. 당연하죠. 그걸 우리는 불륜이라고 말하는데. 단어가 너무 크고 이제 아, 뒤에 들어와요. 네. 그걸 우리는 불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륜은요, 끝이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서도 불륜을 표현한 드라마 굉장히 많은데 꼭 그러면은 이제 본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바람을 피는 거죠? 남자분들이요? 여자분들이요? 남자든 여자든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면서 드라마 상에서 보면은 네.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이거 그럼 오래된 사람한테 돌아가려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한테 끌려요라는 건 왜 물어보는 거고 새로운 사람한테는 왜 끌리는 건지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오래된 연인처럼 똑같죠. 지겨우니까요. 지겹고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제가 말했죠. 결혼은 전투라고요. 전투여가지고 계속 그 상대방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치면은 나는 쉴 곳, 어떤 휴식처, 일탈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연애를 하는 거죠. 애초에 그럼 결혼 네. 자체를 생각을 했을 때 네. 이 치열한 전쟁 통해서 네. 사랑을 꽃피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이 전쟁 통해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고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 전쟁 속에서도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내 파트너를 찾는 게임이네요. 맞아요. 어떻게 해서 잘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거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웬만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게 익숙함에 속아서 혹은 맞아요. 지겨움에 다른 새로운 게 보이는 건지 사실은 이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만나면은 그 시기가 2년 만났던 사람한테 지겨웠다면은 그 또 다른 사람 2년 만나면 또 그 시기가 올 텐데 그때마다는 나는 또 이걸 지겨워할 건지 반면에 이 오래된 사람과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냥 저냥 2년이 3년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맞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불만은 뭐가 있었는지 이 새로운 사람이 어떤 걸 채워주는지 좀 수학하듯이 분석하듯이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랬을 때는 그냥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쓰라고 해요. 이 사람을 만나서 장점. 잘생겼다. 네, 뭐 그런 것도. 키가 뭐 작다. 네, 뭐 그런 거 장점 단점 될 수 있고 내가 뭘 했을 때 이 사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줘서 좋았다.
이런 것도 쓰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정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서 정리를 했을 때 정말 그냥 정리만 되는 게 아니고 왜 조금 더 네. 어떻게 보면은 비교치를 했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장점이 있는 사람이랑 1번부터 15번까지 장점이 있는 사람이면은 15번까지 장점이 있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장점만 있는 사람한테 나는 조금 더 마음이 기운다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매력이 있는 그러면은 거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저랑 되는 한번 거죠.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분석입니다. 분석을 해보세요. 모든 거 통계고 분석이야. 모든 네. 건 통계고 분석이야. 타로를 보는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웃긴데, 네, 근데 분석입니다. 사실 타로나 뭐 점성술, 사주도 결국 통계를 기반으로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과학이라고 생각해. 네, 과학이라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사연은 꼭 네. 다비치의 두 사랑 우리 네. 편집자분께서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지 내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요. 오래된 연인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연인한테 갔어요. 근데 새로운 연인한테 가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내 오래된 연인이 나한테 뭘 주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 과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자체도 결국에 그 사람과 내가 쌓아갔던 어떤 이야기이거든요. 책이거든요. 그 책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서평을 나도 한번 넘겨놔야지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든 과거 사람 지금 계속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든 이 결정이 좀 더 확실하고 후회가 없을 거예요. 설렘과 따뜻함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설렘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그쵸. 따뜻함, 익숙함을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이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